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실패입니다. 반은 성공이라는 것은 거래 줄인 건 성공, 가격 올라간 건 실패예요. 이걸 규제를 해서 잡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수요는 잠재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다시 시장의 환경을 만나거나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입니다. 최근에 그 토호제 재지정되면서 시장이 다시 이제 좀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벌써부터 뭐 풍선 효과가 뭐 나온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강남 매물이 줄어들고 문의가 줄어들고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 지금 뭐 문의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토호제가 성공했냐? 결과로 보기에는 실패했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의 성공은 거래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구에. 지난번 토호제 지정했던 곳이 강남구에 3개 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실하고 그 4개 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묶었죠. 지난번에 했던 4개 동도 실패하게 됐는데 4개 구를 한다면은 실패 확률 더 높겠죠. 제가 보는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실패였어요. 그 실패가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과거에 2020년도에 6월 했던 그 토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거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아직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전국적으로 거래가 가장 많은 해가 2020년도였어요. 근데 서울에 그때 강남 세계동과 우리가 잠실을 토호제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강남구가 거래가 많이 줍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자체가 거래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근데 거래 자체는 좀 많아요. 얼마냐면은 평균 대비해서 2020년도가 122% 정도 됩니다. 근데 21년 돼서 많이 떨어지죠. 21년도에는 대부분 도시들 다 떨어져요. 대신에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매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 영향이 21년까지 갔었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는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근데 강남은 2020년도에도 줍니다. 모든 도시가 다 늘었지만은 강남만 2020년도에도 거래가 줄어요. 자,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179%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좀 늘었어요. 대부분 도시가 주는 가운데에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뒤에 하락이 크게 나온 겁니다. 인천도 2020년도에 거래가 많이 늘었고요. 21년도에도 늘었어요. 근데 서울만 줄었거든요. 영상도 많이 늘지 않았지만은 조금 늘었고요. 21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예. 100% 안 되죠. 평균 거래액. 강북구도요. 20년에는 많이 늘었고요. 21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가격이 올랐는 거예요. 강남은 다릅니다. 강남은 2020년도에도 줄었어요. 토호제가 먹힌 거죠. 거래를 위축시켰습니다. 근데 가격은 잡았냐? 못 잡았죠. 그 대치동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곡 엑셀 있죠. 도곡동하고 딱 붙어 있어요. 도곡동은 토호제 제외돼 있잖아요.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우리가 대치동은 안 된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가격은 둘 다 올랐어요. 대신에 거래만 줄었습니다. 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줄었던 거래량이 지금 나온 거죠. 지금 토호제가 해지되면서 실수요자 시장에서 투자자까지 가세해서 만든 시장이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반은 성공이라는 것은 거래 줄인 건 성공, 가격 올라간 건 실패예요. 근데 결과론적은 줄은 거래량이 다시 나온 거죠. 결과는 실패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실패입니다. 정부가 너무 시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이 지금 전체 아파트 수가 1200만 채가 있고요. 1년에 62만 채가 거래되고요. 전세가 50만 채 거래됩니다. 전세하고 매매만 하게 되면 110만 채가 거래되고요. 이걸 규제를 해서 잡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힘이 더 강해요. 그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 처음에는 우리가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의 영향에서 들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거래가 줄었다가 나타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토호제가 강남 상구를 통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용산까지. 근데 강남 상부 안에서도 지금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특히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례 신도시에 있는 거여 마천 지역은 전구점도 못 갔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지금 묶였다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묶였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어떤 실수요자까지 나중에 나온다고요. 거래가 많이 되어야지만 수요가 흡수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게 원래 시장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수요를 규제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 수요는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사라지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잠재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 잠재되어 있는 수요가 다시 시장의 환경을 만나거나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수요를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에 6개월 해보고 뭐 뒤에 또 다시 한다는데 해지 못합니다. 또 미룰 거예요. 계속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해지하겠죠.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이제 거래가 급등하고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급한 마음 했지만은 이게 지금 뒤에 수습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실패는 우리가 한번 겪어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체제로 뭔가 또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바뀐 적은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가격을 다 조정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게 못해요. 당장은 우리가 시장에 정부의 정책으로 효과를 보는 것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 아니면 뒤로 미뤄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00년도) 급등할 시기에 버블 세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지역을 한번 볼게요. 그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목동은 양천구고요. 분당은 우리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이잖아요. 지금 판교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경기도 안양의 평촌이죠. 일기 신도시고 학군 지역이고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쪽에 급등했던 지역들이에요. 이때 지금 용산이 지금 빠져 있고요. 지금 용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도 약간 변하면서 선호도가 약간 달라져 있는 겁니다. 경기도까지 버블 세븐이 됐다는 거는 차후에 경기도 외곽으로도 우리가 선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과천이 원래는 상승이 높아서 과천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과천이 빠졌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진 지역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요. 강남 상구 지정하고 난 뒤에 언론에서는 강동구나 광진구나 동작구나 이렇게 마포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경기도 지역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강남구에 또 거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선호한 지역들은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과천이 벌써 반응했고요. 나머지 지역도 우리가 목동이라든지 분당도 많이 이제 가격 보게 되면 전고점에 도달한 아파트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신분당성에 연결되어 있는 광교라든지 이쪽 지역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있을 때 아마 다시 따라서 급등을 가능성이 크겠죠. 시장은 그래요. 강남이 조용하고 우리가 외곽에서 막 움직인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강남이 막 움직이고 외곽은 조용하다.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 서노지역이니까 강남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죠. 지금 강남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번져가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 이런 선호도가 있는 지역들은 비슷한 시점에서 같은 가격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정부가 규제는 거래량을 줄이고 상승폭을 줄이겠다는 의도거든요. 근데 상승이 꺾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를 배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 움직인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활력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정책 이후에 나타날 시장이다. 여러분도 그런 판단을 하시고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토호제 관련돼서 과거에 버블 세븐 지역을 조금 비교해서 나타날 지역들을 간단히 조금 말씀드렸고, 그런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